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파동이 끌어당김을 좌우한다고요. 하지만 모든 순간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제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현실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긍정의 파동을 유지하라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현실은 이미 무너졌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 감사해라, 이미 가졌다고 느껴라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끌어당김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을 잘 하기 위해서, 무의식 정화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꽉꽉 눌러 담았어요. 내 현실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도저히 지금은 감사할 수 없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척을 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시작했던 제 무의식 정화 경험담도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담론에서 가장 기초는 우주와 나의 상위 자아를 믿는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죠. 내 에고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애쓰지 않고 그저 항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군가는 놓아버림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내맡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억지로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정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아픈 상처에 소독약을 들이붓는 것처럼요. 또 끌어당김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왠지 24시간 언제나 좋은 감정,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싶어지면서 나쁜 감정, 부정적 생각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억지 긍정으로 덮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기도 해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무너졌다, 너무 아프고 두렵고 억울하다. 이 감정을 억지로 덮고 괜찮아, 감사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건 끌어당김이 아니라 감정의 억압이에요. 감정의 억압은 에너지를 막아요. 그리고 오히려 현실을 악화시켜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이 때때로 느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원성의 세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 두 가지 모두를 겪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정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나는 너무너무 두려웠구나.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너져서 너무 아프구나. 이 감정을요, 비난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지금의 느낌을 잘 따라가다 보면 지금의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사건들도 하나씩 보입니다. 과거의 아픈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아이도 달래주세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니?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 얼마나 고달팠니? 얼마나 불안했니? 그 순간 끌어당김을 위한 진짜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팠던 나를 위해 울어주면 울어줄수록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던 서러움이 조금씩 풀려나와요. 나조차도 내 아픔을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했기 때문에 압력이 가득 찬 밥솥처럼 우리는 늘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었어요. 나쁜 감정 인정하기는 그 솥의 압력을 조금씩 빼주는 작업이에요. 압력을 다 빼고 나면
평온한 상태가 와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요.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를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쌓인 압력을 다 빼고 나면 지금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 삶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모든 조건이 완벽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하구나 하는 확신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집 전화는 제가 다 받았고 대부분 빚 독촉 전화였죠. 저는 아주 어린 애기였을 때부터 아주 능숙하게 엄마 아빠 집에 안 계세요. 아빠 회사요? 아빠 회사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었는데요. 중증장애인인 가족과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어른들, 돈이 없어서 싸우고 힘들어하는 부모님, 이 모두를 저는 달래면서 책임지고 살았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이 집안은 무너진다.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진다. 이런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씩씩하게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힘든지, 어디부터 힘든지 몰랐죠. 하지만 그냥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절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스님께 명상을 배웠죠.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마음 치유를 시작하면서 어린 날에 울지 못했던 모든 울음을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다 토해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울고 택시에서도 갑자기 오열하고 길을 걷다가 집에 와서 세수하다가 그냥 계속 울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요. 이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음이 나면 계속해서 울었어요. 저는 어릴 때 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가족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랐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거야.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할 거야. 그래야 좋은 미래가 찾아올 거야. 이렇게 억누르고 살았던 거죠. 처음에는 제가 억누른 줄도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도 거의 기억상실증 수준으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엄청나게 살려고 잘 꼭꼭 숨겨놔서 찾으려고 헤집어도 잘 찾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마음 정화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었지만 저는 용기 있게 이겨냈어요. 그리고 찾아온 어마어마한 눈물과 함께 정화의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매일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매일 울기만 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다고 끌어당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게도 손대는 것마다 잘 풀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친구들은 너는 돈 많이 벌어놔서 일 안 해도 될 텐데 참 성실하게 일한다 해요. 직장도 다니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짜증도 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나를 화나게 하는 말 안 통하는 상사, 클라이언트를 계속 만나요. 하지만 이제는 연습이 돼서 바로바로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내 부정적 감정을 용기 있게 마주해야 돼요. 억지로 긍정하기가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건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모른 채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마음이 어떤 부분이 힘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힘들었던 내면 아이를 잘 달래줘야 해요. 정말 솔직하게
내 수치스러운 면모를 낱낱이 까발려야 해요. 이건 정말 아픈 과정일 수 있어요. 이 이후에는 상황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집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내 현실은 힘들고 무너졌지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고 깨어있어요. 그리고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힘들 수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창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창조자로 바뀌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큰 깨달음 전에는 가장 큰 고통이 온다.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변화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아요. 그렇기에 고통마저도 감사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절에 가서 명상을 배우기 전에 힘들지 않았다면 굳이 명상을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을 감싸 안으면서 처절하게 내가 고통스럽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 콧대 높던 에고를 잠시 쉬게 할 수 있어요. 에고가 똑똑한 척하고 모든 것을 머리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순간 아, 에고 말고 우주가 하도록, 상위자아가 하도록 내버려두고 납작 엎드려야겠구나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주가 하고 상위자아가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려다 보면 불쑥 이런 생각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단 말이야? 하지만 감사는 억지로 끌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근원과 연결됐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진동이에요. 이미 무너진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잃은 돈을 되찾고 싶다. 이 사업을 다시 되살려야만 한다. 아픈 몸을 낫게 해야만 한다. 이번에는 꼭 시험에 붙어야 한다. 이건 에고의 강박이에요. 에너지는 살려야 된다, 되찾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다 내려놓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중이야. 이런 파동에 반응해요.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에고의 고집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 이게 진짜 창조의 자리고 진짜 끌어당김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진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세요. 너무 힘든데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이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있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는 내 모습, 끈기 있는 내 모습에 감탄이 나오지 않나요? 내 에고는 방황하고 있지만 상위자아는 직관으로 계속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끔은 에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직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상위자아는, 우주는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 슬픈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세요. 감사해야 된다는 강박에 가려서 슬픈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상담사이자 치유자가 되어주세요. 슬픔이 거친 자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빛나는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1차원적인 감사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끌어당김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완벽한 감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감사하고 늘 24시간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빛을 품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힘든 현실은 당신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허락받기 위한 터널 같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진짜 끌어당김은 집착하고 있는 손을 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댓글로 나는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